버스 탑승 중에 뒤로 넘어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자전거로 이동 중에 하천으로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해산물 채취 중에 익사하거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 안에 보험 혜택이 조용히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납부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녹아있는 보장은 단 한 번도 활용 못하고 흘려보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료 꼬박 내고 지방세 꼬박 내는데 그 세금 안에 보험이 녹아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지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가입되어서 적용되는 지자체 기반 단체 보험, 우리 동네 무료 보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작동하는지,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숨겨진 보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이란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 자격으로 직접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지자체 예산에서 나오는 구조니까 결국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혜택을 무조건 누리셔야 하는 거고요. 별도 신청 없이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순간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따로 알아보고 서명하는 민간보험과 달리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마다 보장 항목이나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우리 지역 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자체가 개인에게 직접 가입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이 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원래부터 별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대로 소멸되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보험금 규모가 전국 단위로 보면 상당할 텐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서울 강서구를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럼 시민안전보험 탭이 나올 텐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나오고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 보험이라고 나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이 나오고요. 후유장애가 남으면 1,000만 원, 가스 폭발, 건물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은 2,500만 원이 지급되고요. 후유장애 시에는 2,500만 원, 버스나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 지급되고요. 후유장애 시엔 2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항목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사회 재난으로 인한 사망도 2천, 후유장애 1,000만 원 나오고요. 자연재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보험의 실질적인 강점이죠. 여기에 강서구 구민보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의 상해 사고로 인한 진단위로비 10만 원과 화상으로 인한 수술 시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보험과 구보험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로 수령 가능한 보장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서울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각자의 예산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분, 은평구에 사시는 분, 노원구에 사시는 분 각각 다른 보장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역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역 불문하고 한 번씩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험도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구로구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사망하시면 1,000만 원, 후유장애 남으면 1,000만 원,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4주 진단 나오면 위로금 20만 원 나오고요. 8주차는 60만 원 나오고요. 6일 이상만 나와도 20만 원 나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벌금을 받아도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2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3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에 벌금에 진단 위로금에 후유장애 사망금까지 이건 자전거를 위한 전용 보험이라고 봐도 되니까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겠죠.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케이스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걸 몰라서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니까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등을 검색해서 꼭 못 받은 보험금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엔 군복무상해보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거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거나 혹은 입원을 한다든지 수술이나 골절, 화상 진단, 정신질환 위로금, PTSD 진단비 등까지 일반적인 보험에선 가입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려면 비싸서 고민되는 내용들을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 보험이라서 군 복무 중이시거나 복무 중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이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장애 등급이 높아질수록 수령 금액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반드시 챙기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 치료를 다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후유장애라는 건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신체 일부 기능에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무릎 수술 이후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골절된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죠. 어깨 부상 이후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 어렵다거나 발목을 다친 후에 오래 걸으면 통증이 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태들이 일상에서 느껴진다면 치료 종료 이후라도 담당 의사에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꼭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완치됐다는 말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지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로 사망을 한다거나 쇼핑몰 화재로 인해서 승강기 내에서 사망을 하거나 버스 탑승 중에 뒤로 넘어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자전거로 이동 중에 하천으로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해산물 채취 중에 익사하거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람과 충돌하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범위를 버스나 지하철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차, 여객선, 비행기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요. 또 교통수단 안에서 벌어진 사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중에 다쳤거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몰라서 처음부터 청구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건데요.
탑승 전 대기 상황이나 하차 직후 이동 중처럼 교통수단과 연결된 상황이라면 보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고,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넘어진 경우나 버스에서 내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우선 보험사에 문의부터 해보시는 게 맞고요.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건 보험사이고,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보험은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버스를 타다가 다쳐도, 부산에서 기차를 타다가 다쳐도 서초구 보험으로 다 청구가 되거든요. 기준은 사고 발생 지역이 아니고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출장 중 사고든 여행 중 부상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약관에 따라서 일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사실을 모르면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란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불에 직접 닿아서 화상을 입은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화재가 발생해서 높은 층에서 대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를 피해서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화재라는 사고 상황과 연결된 부상이라면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검토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게 이 보험의 포인트고요. 실제 화재 사고에서도 부상의 원인은 다양하죠. 불길에 직접 닿은 경우보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부상이나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골절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전부 보장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화재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산 피해, 격리, 임시 거처 마련, 치료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까지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라도 시민안전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모르고 지나치는 거랑 알고 챙기는 것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또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전받으신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은 완전히 별개의 채널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손으로 치료비를 처리하시고 시민안전보험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 보험이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겹친다고 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각 빠짐없이 청구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고요. 보험을 오래 하다 보면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보험인 거고,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애에 대한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 둘을 같이 받는 건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도 동일하게 기존 보험 청구와 별도로 시민안전보험을 추가로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성격의 보험이라서 민간보험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널이고요. 즉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 보험에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한 군데만 청구하고 끝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을 전부 파악하고 각각 신청하는 게 맞는 방법이니까 사고 이후에 가입된 보험 목록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보험금은 지자체가 알아서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먼저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해서 해당 보험사를 확인하시고요. 그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청구서를 안내 받으시고요. 진단서,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를 갖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콜센터 보험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물어보시면 하나씩 안내해 주니까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관련 사고라면
이용한 교통수단의 종류, 노선 발생, 시간대를 함께 적으시면 청구 처리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병원에서는 단순 진단명만 담긴 진단서 외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별도로 요청하셔야 하고요. 담당 의사에게 보험 청구 목적의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몇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 비용 대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꼭 챙겨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험별로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여건이 되면 하겠다고 미루시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도 사고 발생 시점을 이산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치료 중간중간에도 청구 시점을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보험의 핵심은 딱 하나고요. 알아야 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무리 탄탄한 보장이 설계되어 있어도 본인이 모르면 그 혜택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청구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이 영상을 가족과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부모님, 형제, 자매, 가까운 지인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화재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필수로 확인해 두셔야겠죠. 모른 채 지나치면은 챙길 수 있던 보장을 그냥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